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음악회가 맨하탄에서 열렸습니다. 뉴저지의 재산세가 최고 60%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주의 차량 번호판 교체 의무화 법안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맨하탄 가정들이 난민 가족들을 받아들여 함께 살면서 난민 신청을 돕는 일로 훈훈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버 기사들이 맨하탄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요일인 17일 오후 7시 30분 맨하탄 소재 더 뉴스쿨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최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와 한국의 K클래식의 대표 단체인 라메르 메릴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공연에는 3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K클래식의 향연을 즐겼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라메르 메릴은 동해와 독도를 전 세계에 알려온 K클래식의 대표 단체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그 라메르 앤 일, 그게 불어로 바다와 섬인데요. 바다와 섬이라는 공연 그룹은 우리 독도의 정신을 음악으로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미션을 가진 그런 음악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포먼스 하시는데 오늘 뉴욕에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시게 돼서 참 우리 3.1운동 100주년도 기념을 하고 해서 오늘 아주 저희가 뜻있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작곡가 이정면 씨가 3.1운동 당시 목표 정명여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해금과 현악 사중주를 위한 목포의 눈물을 연주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작곡가 임준희 씨는 시인 최정래의 시 스스로 오롯이를 소재로 작곡한 소프라노, 해금, 대금과 현악 삼중주를 위한 독도 환타지를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브리트니 이섬에서 바로토크의 피아노 5중주, 글라즈노프의 5개의 소품 등 그윽한 클래식 선율이 무대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KBTV 뉴스 최규호입니다. 뉴저지 주요 타운의 평균 재산세가 지난 10년간 최대 60%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즈버리 파크 프레스가 최근 입수한 뉴저지 타운 재산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잉그루드 클립스의 평균 재산세는 2017년 현재 12,850달러로 10년 전인 2007년 8,219달러에 비해 무려 56.3% 인상됐습니다. 대표적 한인타운으로 꼽히는 포트리도 평균 재산세가 2007년 7,130달러에서 2017년 1442달러로 46.4%나 올랐습니다. 또 알파인의 경우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평균 재산세 인상률이 44.9%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데마레스트 37.9%, 크레스킬 36.7%, 리치필드 33.5%, 리오니아 30.3% 등 대다수 한인타운의 지난 10년간 재산세 인상률이 30%를 상회했습니다. 펠팍은 지난 2007년 평균 재산세가 7,885달러였지만 10년 뒤인 2017년에는 9,407달러로 올라 인상률이 19.3%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가 추진해온 10년 이상 된 차량 번호판 교체 의무화 정책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은 17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차량 번호판 교체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차량 번호판 교체 의무화 정책이 주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시에나 대학이 최근 차량 번호판 교체 의무화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0%가 반대했으며 31%만이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차량 번호판 교체 비용 $25 부과에 대해 응답자 중 75%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2020년 4월 1일부터 10년 이상 된 차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 번호판 교체 수수료는 $25이며 현재 사용 중인 차량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추가로 $20를 더 내도록 했습니다. KBTV 박정우였습니다. 가족과의 강제 분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다시 재결합된 난민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함께 동거하는 맨하튼 가정들이 있어 훈훈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67살의 심리학 교수인 타르터 씨는 최근 국경선에서 자녀와 생이별을 한 후 다시 재결합한 난민 가족을 자신의 집에 기거하도록 방을 내주었습니다. 타르터 씨는 이러한 난민을 초대하는 그룹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난민 수용소에 있던 이민자들을 자신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난민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호스트 가정이 원하면 함께 기거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면 수용소의 인원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허용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난민 신청자들은 미국 내 인척이 없는 경우 이러한 자원봉사단의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용소에서 대기하다 시간이 지나 추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7일 오전 뉴욕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기사들이 임금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맨하튼과 브루클린에서 기습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 단체인 독립기사연합 소속 기사 6천여 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브루클린 브릿지로부터 FDR 도로를 거쳐 맨하튼 어퍼 이스트의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공간인 그레이스 맨션까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인 언론인 안준용 씨가 피터구 뉴욕시 의원의 대민 담당 디렉터 겸 보좌관으로 선임됐습니다. 이 소식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터구 의원은 17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준용 씨를 대민 담당 디렉터 겸 한인 보좌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 디렉터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사회경제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안 디렉터는 플러싱 커뮤니티 단체들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며 구 시의원실을 연결하는 연락관 역할을 합니다. 안 디렉터는 구 의원은 대표적인 한인 상점 밀집 지역인 플러싱 유니온 상가 활성화와 머레이힐역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 등 오랜 시간 한인 사회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하고 싶다며 그와 함께 주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난 17일 뉴욕시 20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피터구 뉴욕시 의원실 대민 담당 디렉터 겸 한인 보좌관으로 임명된 안준용입니다. 앞으로 커뮤니티 단체들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수행하고 한인 사회와 구 시의원실을 연결하는 연락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많은 한인 주민들이 뉴욕시 정부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데 주저하고 계십니다. 피터구 의원 사무실 내에서는 한인들의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피터구 의원은 대표적인 한인 상점 밀집 지역인 플러싱 유니온 상가 활성화를 위해 $200만 예산을 유치했고 머레이힐 149 스트리트 다리 개보수 사업 등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 등 오랜 시간 한인 사회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피터구 의원과 함께 한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 3개 언어 구사가 가능한 안 디렉터는 109 경찰서가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저녁에 여는 커뮤니티 미팅에서 한인 참가자들에게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공립학교 재학생 110만여 명에 대해 20일 열리는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 참여로 인해 결석할 경우 이를 처벌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시교육국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열리는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빠지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을 각급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기후변화 관련 시위 참여로 인해 학부모들과 일선 교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결정이 알려지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시위 참석을 위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겠다는 학생은 이에 대한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후 문제 행동단체를 만든 제이미 헨은 트위터를 통해 뉴욕시 교육국의 결정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하지 않고 시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학생들은 뉴욕시에서 23일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서밋을 앞두고 3일간 수업 중 유엔 본부를 찾아 시위에 합류했다 학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 없다는 측은 빌 드벌라지오 뉴욕시장이 학교 출석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많은 학생들이 이번 결정을 악용해 놀기 위해 학교를 빠질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뉴욕 자이언츠의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이언츠 구단은 18일 신인 쿼터백 다니엘 존스가 3주차 경기부터 선발로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슈퍼볼 최우수 선수에 오른 쿼터백 일라이 매닝은 백업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팻 슈머 감독은 일라이는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좋은 팀원으로서 팀 승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이언츠는 올 시즌 첫 두 경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슈머 감독은 2연패 이후 쿼터백 교체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존스의 새로운 시대는 23일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의 3주차 경기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4월 NFL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6순위 지명을 받은 존스는 프리시즌 4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85.3%에 인터셉션 없이 터치다운 패스 2개를 뿌려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맨하튼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트럼프 플라자를 들이받는 바람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오늘 오전 뉴로텔에 있는 트럼프 플라자 아파트 로비에 설치된 대형 유리창을 박살내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주민 등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가정집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경관이 다치고 용의자가 사살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 2명이 아내를 폭행한 남편을 체포하는 과정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브롱스에서 1살짜리 여아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화요일 오후 브롱스 지역 화이트로드 선상을 달리다 우회전하면서 인도를 뛰어올라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유모차를 잠시 세워놓고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변을 당했습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신규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미 전체 취득자 76만 1,901명 중에 약 2.1%에 해당하는 1만 5,9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이 뉴욕 채널 즉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해 사전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17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뉴욕 채널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라 커렌 나소 카운티장이 16일 31억 달러 규모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약 7,200만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커렌 카운티장은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주택 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산 확충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지시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4일 저지시티 시티홀에서 가을 스페셜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열린 이번 공연에서 오케스트라는 정통 클래식, 세미 클래식, 크로아티안 랩소디, 아리랑 등 다채로운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사해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서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의 과연 원인은 무엇이며 또 여기 미주 동포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오늘 북미 지역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본부의 조직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중구 조직위원장님 모시고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국에서 불매 운동 시작이 좀 오래됐죠? 벌써? 네, 예. 한 2달 지금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불매 운동은 사실은 20대, 30대 젊은 층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층들은 사실은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트라우마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일본 관광도 다니면서 일본 문화를 즐기고 그러던 세대였는데, 이번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 그 다음에 한국은 불쌍한 나라다, 한국은 쉽게 얘기해서 손 좀 봐야 되는 나라다, 이런 말에 굉장히 분개해가지고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받고 이번 불매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위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이고 관광 자제, 그 다음에 숨어있는 일본 기업들 찾아내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대들은 좀 일본에 대한 실체랄까, 일본 사람에 대해서 잘 이제 인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갑을 문화 이런 거에 상당히 익숙돼 있어서 일본 사람들한테 갑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는 러일 전쟁, 중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졌기 때문에 을에 해당되는 민족이고, 한국민은 을 중에서도 그 피지배 국가이기 때문에 을 중에서 을이라고 이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한국 사람, 한국 제품에 대한 비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삼성이라는 글자를 스마트폰 앞뒤에서 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경우에 보면요, 한국에 있는 차가 일본에 팔린 게 고작 11대입니다. 네. 뭐 17대라는 얘기도 있는데 11대고, 반면 우리는 일본 차를 한 4만여 대 그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그 헌법을 바꿔서라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이번 그 불매 운동과 이 점과 또 연관이 있을까요? 아베가 지금 가장 그 존경하는 사람은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정한론, 한국을 정복하고 만주까지 복속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던 사상가입니다. 이분을 가장 존경하면서 아베가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참배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뼛속까지 군국주의자, 제국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불매 운동의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그걸 좀 간략하게 또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그다음에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야심이 뭔가를 알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면에서 불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언론 자유는 그 국가별 순위에서 67입니다. 한국은 뭐 30대에 있는 건데 굉장히 지금 언론 통제가 돼 있고, 이래서 일본 국민을 호도해가지고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전쟁 국가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그 불매 운동을 이제 실천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계획하시는 것을 좀 소개해 주죠. 물론 물건을 사는 거는 미국에서 구매자의 자유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한국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이렇게 바라는 게 저희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취지입니다.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문제지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해서 일본을 알고 아베 정권의 그 모모한 야심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미주동포들도 한국에 있는 불매 운동에 동참을 해서 나라 사랑, 조국 사랑하는 심정으로 일본 상품 구매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불매 운동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미 지역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본부의 조직위원장으로 일하시는 박중구 위원장께서 불매 운동의 이유와 또 앞으로 운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